안녕하십니까? 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이신영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1번 타자를 맡게 돼서 좀 부담도 되고요. 사실은 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한테 유체역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연료가 제 진짜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이제 여기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이 포인터가 보이시나요? 네, 저희 학과에 저 동료 교수인 이명섭 교수하고 같이 발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명섭 교수는 바로 제 옆방에 있는 제 후배 교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에 관한 얘기를 하자 했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짧아서 수소하고 원자력은 여기서는 이제 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통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명섭 교수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학원 강사 같아서 좀 기분이 이상한데 이명섭 교수님이 책을 4권이나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책을 많이 쓰시는데 최근에 나온 책이 친환경 선박의 이해라는 책입니다. 교보문고 가시면 28,000원 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감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쓴 거를 제가 감수하면서 친환경 선박 에너지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걸 가지고 오늘 또 이제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제가 첫 번째 시작하고 마지막에도 이 슬라이드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을 적어본 겁니다. 그래서 왜 아카데미 뭐 오스카 시상식 보면 뭐 이렇게 탁 나와서 봉투를 뜯어가지고 The winner is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친환경 연료, 대체 연료의 위너는 여기 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 one who governs the rules and regulations with technical backgrounds.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들이 하는 게 법 제도에 그 지배를 받는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는 없는데 거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테크니컬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 그냥 법 제도만 가지고 들이밀어서는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다 하는 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여기 보시면 뮬스가 있고 라이언스가 있습니다. 뮬스, 그러니까 노새하고 사자론을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새는 수 당나귀하고 그리고 암 말에 이제 교배를 해서 나온 새끼입니다. 그래서 수 당나귀하고 암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두 종류의 장점만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고 이제 뭐 그래서 약간 좀 주인한테 대드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이솝 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노새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근데 말은 또 이제 힘이 세고 한데 지구력이 또 없대요. 근데 이제 이 당나귀는 또 작지만 지구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두 개를 잘 타고 나서 이 노새가 뭐에 쓰이냐면 그저 짐 싣고 나르는 데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얘기만 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너무 50년 넘게 지금 노새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남이 지어주는 집만 지고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자가 돼야 된다. 사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그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도 보면 사자가 이제 그 문장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지배를 하는 게 사자입니다. 네. 그래서 사자가 돼야 된다. 사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 Governs the rules and regulations. 근데 그냥 모르고 하면 안 되고 테크니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컨텐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사자가 되자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이명섭 교수님하고 제가 이제 만든 발표 자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제 뭐 그냥 약간 그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너무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맞춰도 안 되고 너무 공부 못하는 학생을 맞춰도 안 되고 약간 중간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얘기를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IMO 마폴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룰스 앤 레귤레이션의 이제 중심에 있는데요. IMO의 이제 MEPC 그 마린 인바이러먼트 프로텍션 커미티에서 이제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폴은 그 인터내셔널 컨벤션인데 그
그 마린 폴루션을 막아보자, 해양 오염을 막아보자 해서 73년에 마폴 컨벤션 그리고 78년에 마폴 프로토콜을 이제 합쳐서 이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엑스가 이제 한국말로 이제 부속서라고 하는데요. 그 부속서를 이제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에 대해서 이제 레귤레이션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안엑스 쭉 있는데 맨 오른쪽에 6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엑스 6가 이제 에어 폴루션이 이제 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적용이 2005년서부터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2 그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2015년서부터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낙스, 삭스, BOC 뭐 이런 오존 이제 그 파괴하는 그런 것만 됐었는데 CO2가 이제 2015년에 이제 더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나 해운사들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새 어디든 가든 이 그림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MEPC 80차 MEPC에서 IMO GHG 스트래티지를 냈습니다. GHG는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뭐냐 하면 Ambitions and Minimum Indicative Checkpoints in the Revised IMO GHG Strategy. 그래서 온실가스를 우리가 어떻게 줄이고 그것을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가 2018년에 여기까지 있다가 작년에 2023년에 그냥 팍 아예 없애자, 넷 제로를 하게 된 게 이제 IMO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좀 화면이 잘리는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통상 지금처럼 하면 이렇게 갈 텐데 원래 한 2018년에 이렇게 가자 했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더 내려보자 한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이제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결정을 해야 된다. 뭐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충격 효과를 따져봐야 된다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GHG 온실가스다 하는 게 이제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well to wake, 그러니까 tank to wake. 그러니까 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well to wake를 다 통제해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퓨엘이 요새 이제 사실은 중형 해운사나 그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전에는 보시면은 그 목표가 50%였습니다. 2050년까지. 그리고 2100년에 넷제로를 한다고 그랬는데 2050년까지. 근데 이게 좀 웃겨요. 그 IMO 레귤레이션에 보면 저렇게 애매한 말을 써놓더라고요. 어라운드란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2050년 어라운드 뭔가 말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넷제로라는 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인정을 많이 받도록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뀐 게 이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CO2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집중을 했는데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로 이제 바뀌었고요. 그 전에는 tank to wake에 이제 중점을 뒀다고 하면 결국에 이제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걸 했는데 지금 이제 well to wake, production to combustion까지 모든 과정을 이제 포함을 한다 하는 거고요. 바이오퓨엘은 그 전에는 이제 크게 신경을 못 쓰다가 이제 바이오퓨엘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인터림 가이던스 그게 이제 어프로브가 됐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biofuels must provide 그 well to wake 그린하우스 배출을 최소한 65%,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화석 연료에 비해서 최소한 65% 이하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가이던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켜야 되는 이 조항이 되겠고요. 그럼 첫 번째 CO2에서 온실가스로 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CO2만 따져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CO2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다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까지 포함한 그런 CH4, N2O까지 다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GWP가 이제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는 이제 지수인데요. 뭐 이 지금 얼마만큼 이제 CO2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얘네들이 그 글로벌 워밍에 기여를 하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수입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이 적분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IPCC 이제 이 6차 리포트까지 이제 보시면 이게 사실은 좀 들쭉날쭉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CO2가 기준이니까 얘는 1이죠. 메탄, 아산화질소 있는데 얘네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CO2보다 더 나쁜 놈들이 저놈들입니다. 저놈들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온실가스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앞으로 더 관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LNG 우리 요새 이제 대안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LNG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온실가스 배출의 그 강도가 이제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메탄 슬립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왼쪽이 왼쪽에 이제 막대기 세 개가 이제 그냥 우리 화석 연료입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는 CO2 하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온실가스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LNG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죠. CO2만 본다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지만 이 전체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DFMS, DFSS 이렇게 있는데요. LNG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쓰느냐에 따라서 거의 보면은 거의 90%까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LNG가 이게 좋은 건가? 온실가스 배출 면에서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모니아 엔진, 이거 제가 이제 수소하고 원자력은 이제 여기서 제외시켰다고 했는데요. 암모니아 엔진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 암모니아 엔진도 사실은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스하고 그 다음에 그 아산화질소가 이제 여기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아까 그 표에서 보셨지만 아산화질소는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CO2에 비해서. 오히려 이게 뭐 잡으려다 뭐 태운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아산화질소의 배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도 이제 그 아까 제가 소개드린 책, 그 진짜 좋은 책입니다.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책을 읽고 나면 약간 좀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아산화질소를 이제 좀 그 배출을 좀 막기 위해서 그 파일럿 휴회를 계속 줘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만 가지고서는 이제 연소가 안 되니까 계속 이제 도와주는 이제 연소가 잘 되는 거를 계속 줘야 되는데 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잘 태워야 되잖아요. 잘 태우려면은 아무래도 암모니아 가지고 부족한 놈을 다른 걸로 계속 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관에서 보면은 그 파일럿 퓨엘이 이제 10% 내지 20%까지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냥 LNG 엔진 쓰지 굳이 뭐 그런 위험이나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 우리가 암모니아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있고요. 또 이제 암모니아 엔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다른 가스 그 처리도 필요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가 탱크 투 웨이크에서 웰 투 웨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아까 2018년 전에 이제 뭐 그 아까 낙스, 삭스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가 나오면서 이제 EEDI, EEXI, 뭐 CII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는 다 탱크 투 웨이크를 따집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CO2가 얼마나 나오느냐. 근데 분모가 뭐냐 하면은 얼마만큼의 짐을 얼마만큼의 거리로 옮기느냐 하는 게 이제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제 연비인데 연비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요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여기 점이 이상하게 들어갔네요. 근데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도 이제 이 단순히 때우는 연소 과정뿐만 아니라 프로덕션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스테이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탱크 투 웨이크 그동안은 이것만 따졌는데
배가 운항할 때만. 지금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 연료가 들어와서 그걸 다 처리해가지고 얘한테 줄 때까지 전부 따져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탱크 투 웨이크 그 온실가스 이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당연히 이제 요거 화석 연료보다는 LNG, LPG 이런 데가 이제 낮긴 낮습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이 과연 그런 그 역할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 수소는 빵이죠, 당연히. 예, 그 연소를 한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빵이 이제 나오는 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머티리얼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프로세스 베이스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연료가 쓰였느냐보다 그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프로듀스 됐느냐가 중요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탱크 투 웨이크를 보시면 이제 화석 연료하고 LNG, LPG, 메탄올, 뭐 수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수소는 팍 떨어지고 아무래도 쭉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웰 투 웨이크 온실가스 이거를 보게 되니까 여기 LNG도 뭐 거의 비슷하지, LPG도 많이 올라왔지, 메탄올은 뭐 오히려 좋을지 나쁠지 모릅니다. 수소 만들려면 이건 장난 아닙니다. 수소 만들었다가 그 전에 온실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냐. 고려할 때 반드시 뭐 기술적으로 우리 그러면은 다 맞춰줄 수 있어. 우리나라 조선 이게 자꾸 디스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나라 조선사들 이제 만나 보면은 우리 선주가 뭘 원하든 다 맞춰줄 수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룰스 앤 레귤레이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바이오 퓨엘이 이제 요새 조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바이오매스란 거는 정의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가닉 물질인데 그게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식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합성을 통해서 그 CO2를 흡수하고요. 그리고 그 동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식물을 먹고, 그래서 이제 어떤 바이오매스가 있느냐 하면은 뭐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 나무 같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이 양이 크다고 합니다. 그 해초, 그래서 해초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요. 뭐 물론 동물 같은 거 이제 뭐 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바이오 퓨엘은 뭘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바이오매스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연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바이오 퓨엘도 이제 CO2를 이제 배출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왜 좋냐? 요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있어서 뭐 내지만 결국에는 걔가 올 때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How it is made, how it is produced. 그러니까 이제 그 연료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를 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CO2 배출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줄여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2050년 넷제로는 우리가 기술도 중요하지만 마이너스를 뭘로 인정받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한 이슈다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에 MEPC 80차 MEPC에서 인터림 가이던스, 이제 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IMO도 이 사람들도 잘 모르면서 인터림 가이던스를 냈는데 바이오 퓨얼스에 대해서 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냥 웰 투 웨이크 그 온실가스 그 감축량이 65%를 해야 된다. 기준은 이제 그 화석 연료죠. 근데 만약에 65%를 못 맞춘다 하면은 conversion factor of equivalent fossil fuel is assigned. 그러니까 이제 65%못 맞추면 사실은 나쁘게 말하면 꽝입니다. 바이오 퓨엘도 65% 감축을 못하면 그 바이오 퓨엘로서 친환경 연료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 퓨엘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10분 남았는데 이게 아까 30분에서 시작했는지 40분에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여간 뭐 되도록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식물성 오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나무, 목재, 쓰레기들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리뉴어블 디젤도 있고 바이오 디젤도 있고 뭐 리뉴어블 이렇게 이름이 리뉴어블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요. 그 바이오 퓨엘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거를 가지고 이 연료를 만드는 CO2 온실가스 안 만들려고 연료를 만드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보시면 2000년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 먹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가 이제 너무 이제 갑자기 이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퓨엘을 만약에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가 괜히 많은 돈을 들여서 바이오매스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하면서 또 온실가스가 나올 수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그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그런 문제를 이제 발생시킬 수 있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LUC라는 게 있는데 랜드 유스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CO2나 그런 거를 잘 이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숲 같은 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팜 오일 같은 게 이제 아주 이제 바이오 디젤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일 팜, 그 야자나무 거기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라면 같은 데 많이 쓰는데 이게 볼륨 퍼 유닛 컬티베이션 에어리어가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생산량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그 랜드 유스 체인지,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 멀쩡한 숲을 다 잘라버리고 이 팜유 나오는 야자를 이제 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흡수할 수 있는 CO2 양을 오히려 줄여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냐면 그 온실가스 그 생산에 이런 LUC, 그러니까 멀쩡하던 놈을 갈아엎고 이런 새롭게 그 진짜 바이오 퓨엘만을 위해서 심는 이런 거는 온실가스 제너레이션에 포함시켜야 된다. 웰투 웨이크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뭐 밀, 옥수수, 뭐 사탕수수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축축한 그 사바나 같은 데서 이제 나오면 CO2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랜드 유스 체인지 때문에 오히려 그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된다,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5% 이제 감축. 근데 그런 에더블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이제 오일을 나는 그런 데서 나오는 바이오 퓨엘은 그 이 인터림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퓨엘이 이제 더 이상은 이 먹을 수 있는 데서 하지 말고 이제 난 에더블 소스, 그러니까 이제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데서 해야 되고 결국에는 또 뭘로 가냐? How it is made. 아까 이제 온실가스 프로덕션처럼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그래프가 이제 재미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웰투웨이크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사탕무, 뭐 옥수수, 뭐 그다음에 뭐 곡물류 뭐 이렇게 있는데 65% 여기가 이제 그 한계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려올 수 있는 게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휘트스트로는 짚이잖아요. 밀짚. 근데 이제 그거에서 나온 거. 그리고 여기 바이오 디젤을 보면 여기 뭐 버려지는 쿠킹 오일. 그다음에 애니멀 하여간 애니멀 팻인가 그거 외에는 65%를 맞출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바이오 퓨엘이라고 그냥 갖다가 때우면 돼 하는 게 이제 위험한 얘기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e퓨엘, 요새 이제 또 e퓨엘도 많이 이슈가 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e퓨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뉴어블 카본 소스를 가지고 이제 하이드로젠 만들고 이제 거기서 전기를 만들고 이제 뭐 해서 새롭게 이제 그 카본을 함유하고 있는 그 연료를 만드는 건데요. 이것도 아까 바이오 그 퓨엘처럼
당연히 CO2는 생기게 된 마련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카본 소스가 이제 그 얼마나 그 흡수를 하느냐 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를 넣어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CO2가 여기서 필요한 그 카본이 결국에 화석 연료에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윈드 파워 이렇게 리뉴어블 그 에너지를 쓰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좋게 나오는데, 이제 보시면 그 리뉴어블 CO2를 보시면은 이제 뭐 바이오매스, 뭐 디렉트 에어 캡처, 그러면 이제 그 넷제로 이게 이제 파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 중에서 CO2를 흡수하거나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이런 식의 이 과정을 거쳐서 리뉴어블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난 리뉴어블 CO2를 쓴다. 그래서 CO2가 이제 파슬 퓨엘을 사용한 데서 캡처를 한다.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 아니면 제철소, 그런 데서 나온 거 가지고 CO2를 캡처해 가지고 얘를 만든다.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지를 못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위에는 이렇게 된다면 오케이지, 행복한 케이스인데, 해피한 케이스인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린 하이드로젠하고 난 리뉴어블 CO2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fuel synthesized from non-renewable CO2 하면은 결국에 이것도 considerable 그 온실가스가 이제 나오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중간 단계로는 쓸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게 그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만 아직 이 퓨엘에 대해서도 IMO는 뭐 그 룰이 없고요. 그 레퍼런스는 뭐 이게 리뉴어블 에너지 디렉티브인가 EU에서 나오는 그런 룰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침 같은 건데 70%, 아까는 65%였잖아요. 바이오퓨엘. 얘는 70% 감축을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 CO2 바이오가스, CO2 fuel gas from biomass plant 뭐 이렇게 해서 비교한 게 있고요. 2분밖에 안 남았는데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지금 무엇을 어떤 연료를 쓰든 간에 이게 문제가 한 번에 딱 해결되는 게 없다. 그리고 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더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온실가스 이거 이제 우리가 그 해결을 해야 되고, 웰 투 웨이크를 고려를 해야 되고, 바이오퓨엘이나 이 퓨엘은 그 화석 그 연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화력 발전소나 뭐 이제 제철소 같은 데서 나오는 거는 다 이제 소용이 없게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서, 이런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룰스 앤 레귤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선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 산업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게 결론입니다. 예, 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